과거엔 일본을 베끼고 현재는 중국을 베끼는 나라는 어디일까? 그 나라는 바로 한국. 짝퉁은 짝퉁일 뿐 진품을 넘을 순 없죠. 한국의 미천은 곧 드러나게 될 것. 중국 커뮤니티에 한국 비방글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팩트와는 먼 이야기들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우후죽순 올라오더라고요. 아마도 온라인에 있는 중국 키보드 워리어들에게는 사실 따위는 중요치 않아 보였어요. 한국에 대한 분노만 넘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시글들을 같이 보고 있는 두 프랑스 여성이 있는데요. 금발 머리는 저 에바이고 갈색 머리는 제 동료 미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여행을 가서 생긴 일에 관해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희 둘은 사람들이 모델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인형 같은 몸매에 도자기처럼 매끄럽고 하얀 피부가 전형적인 서양 미녀 느낌이라고 해주십니다. 저희의 직업은 방송국 작가로 방송국에서도 미녀 작가들로 유명하죠. 최근 프랑스 내 한국의 인기와 인지도가 엄청나게 상승해 한국을 소개하는 특집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는데요. 운이 좋게도 기회가 저에게 주어져 매우 행복했습니다. 한국에 관한 관심이 최근에 생겨서 한 번쯤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최근 세계적으로 한국의 인지도와 문화 콘텐츠의 인기는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동양 문화의 보수적인 프랑스에서도 한국의 인기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마 프랑스에서 가장 핫한 나라는 자신 있게 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지요. 처음에는 K-팝에만 한정된 인기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영화와 드라마, 심지어 한국의 다양한 음식까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인지도는 올랐지만 아직 한국에 대해 모르는 프랑스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송국에서 앞다투어 한국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우리 방송국에서도 한국의 모습을 리얼하게 담아 한국을 소개하는 특집 영상을 준비하게 됐죠. 촬영 전에는 미리 답사를 다녀와야 하는 게 일상적이라 저희는 작가팀을 꾸려 저 포함 총 2명이 같이 한국에 다녀올 예정이었는데요. 미리 사전 조사를 인터넷을 통해 하던 중에 중국인들이 써놓은 게시물을 보게 된 것이죠. 엄청난 비난글을 보고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과연 한국은 정말 어떤 나라인 걸까요? 다행히도 한국을 극찬하는 외국인 글들도 많아서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 알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점점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하루하루 커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저의 첫 한국 여행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해서 저희는 정말 놀라운 사건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수영장 사건이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수영선수로 활동해서 수영장 가는 것을 매우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수영장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요. 다행히 한국 작가님께 실내 수영장을 추천받아 동료인 미아와 함께 시간을 내어 방문했어요. 사진으로 본 수영장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기대를 가득 품고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수영장 로비에 남성분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저기가 입구라 생각하고 남성분들을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앞서 가시던 남성분이 제가 따라오는 것을 보더니 엄청 눈이 커지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저의 외모는 한국에서도 통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국 남성분께 미소로 화답하며 계속해서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때 수영장 직원으로 보이는 분이 다급하게 저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호통을 내시며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기분 좋게 수영장에 놀러 왔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것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중국인들이 말하는 한국의 불친절함인가? 하고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거냐고 화를 냈죠. 수영장 직원은 살짝 당황하시며 저희에게 손짓하며 일단 나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영장 직원 뒤로 뭔가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 바라보니 나체인 채로 수건으로 중요한 부위만 가린 남성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저와 눈이 마주친 한국인 남성은 마치 길 가다 귀신이라도 만난 것처럼 엄청나게 놀라셨더라고요. 그렇게 쫓기다시피 저희는 로비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어를 하시는 직원이 저희에게 와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알고 보니 제가 따라 들어간 곳은 남자만 입장할 수 있는 탈의실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자들 탈의실은 반대편에 따로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아차했습니다. 여기는 프랑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제가 태어난 프랑스에서는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처럼 남녀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샤워실도 남자와 여자가 같이 쓰는 일도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좀 더 설명해드리면 프랑스 수영장은 혼성 수영장이 아주 많아요. 대부분이 1970년대에 지어진 것들로 이때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용하고 샤워를 하는 게 자연스럽게 정착된 문화가 돼버린 거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런 한국의 수영장 안에서 나체인 상태로 젊고 미녀인 외국인 여자와 눈이 마주쳤으니 한국 남자분은 기겁하고 놀랄 수밖에 없던 거죠. 저는 한국에서의 수영장 문화 이야기를 알고 나서는 민망하고 죄송해서 얼굴이 빨개지고 민망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민망함이 가시기도 전에 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수영장에서 나와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건너편 지하철역 입구가 보여서 자연스럽게 건너려는 순간 스톱! 스톱! 건너편에서 여학생이 저희에게 소리치며 손으로 X자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은 신호등을 가리켰습니다. 신호등을 바라보니 빨간불이었습니다. 그제야 또 아차했습니다. 여기는 프랑스가 아니란 사실을요. 여기는 선비의 나라 동방 A지국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너무 민망해진 사건이었습니다. 동료와 저는 앞을 보기 민망해서 고개 숙이고 있다가 녹색불이 될 때 후다닥 건넜습니다. 사실 프랑스는 무단횡단은 아주 일상적인 걸 넘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느 정도냐면 빨간불에는 뛰고 녹색불에는 걸으라고 말할 정도예요.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해외에 나갔다가 어떤 외국인이 무단횡단하는 걸 본다면 아마 10명 중에서 9명은 프랑스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빨간불에 당당하게 건너려다 한국 여학생에게 망신당한 거죠. 드디어 지하철역에 도착하여 평소처럼 마스크를 쓸 준비하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하로 내려와서 저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지하로 내려왔는데도 아무런 냄새가 나지도 않더라고요. 아마 한국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생소하실 건데요. 지하철에서 냄새는커녕 오히려 맛있는 냄새가 나기도 하니 말이죠. 하지만 사실 제가 태어난 프랑스는 지하로 내려갈수록 시큼하고 찌릿찌릿한 기분 나쁜 화장실 냄새가 나는데요. 냄새가 어느 정도냐면 지하철을 처음 경험하는 외국인들은 지하철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지하철 타는 걸 포기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화장실이 찾기 힘들다 보니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은 지하철에서 대소변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냄새 원인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말하기 조금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프랑스 사람 중 머리를 잘 안 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리자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감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아직 많은 프랑스인이 머리를 자주 감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샤워는 매일 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자주 안 감는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에서는 특유의 채소 썩은 냄새 비슷한 게 여기저기 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쾌적하다 못해 백화점에 온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탔는데 다양한 물건들과 먹거리에 제 시선을 빼앗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쇼핑하다 보면 시간이 금세 지나서 깜짝 놀란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쾌적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을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나 좋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도 깜짝 놀라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중심가를 저녁 시간에 걷고 있었는데요. 어디서 이 많은 사람과 차가 있었는지 놀라울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과 차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정말 서울에는 많은 사람과 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제가 놀란 것은 많은 사람 수와 차량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퇴근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 누구도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지 않은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흡연자들은 대부분 길거리 한쪽 흡연구역에 모여서 담배를 피우시고 길거리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비흡연자인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 부럽고 기분 좋은 모습이었어요.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담배를 너무 피우셔서 담배 연기를 매우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극도로 꺼리며 살아서인지 담배 냄새는 다른 냄새보다 더 저를 힘들게 했는데요.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담배는 당연하고 대마초까지 길거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실에 많은 한국 분들은 놀라고 당황하기도 하시더라고요. 특히 프랑스는 10명 정도 모여서 파티하면 그 중에 꼭 2~3명은 모여서 마약을 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만 되더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마약에 너무 쉽게 노출이 되어 자연스럽게 마약을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마초를 접하게 되더라도 한국처럼 죄가 되지 않기에 본인이 조절하지 않으면 담배 피듯이 대마초를 피우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담배를 길거리에서 피우는 것 정도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비흡연자는 대마초 연기에도 노출되는 곤욕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당연하게도 대마초 연기는 어디서도 볼 수 없고요. 오히려 흡연구역에서도 흡연자들은 조심해서 흡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한국은 정말 배려가 만연한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있던 중국인들이 쓴 글들은 정말 거짓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제작진과의 미팅 때 한국 담당 작가분들께 물어보니 한국은 길거리에 담배를 피우면 오히려 욕을 먹고 상황에 따라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꺼리는 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대놓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확신하시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집안에서도 흡연을 자유롭게 하거든요. 물론 침실 안에서까지 피우는 경우는 드물지만 발코니에서는 정말 많이 피웁니다. 심지어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도 담배 피우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흡연은 상황이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 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어요. 실제로 흡연자들의 천국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프랑스 상황을 한국 작가분께 말씀드렸더니 정말 깜짝 놀라시며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선진국이라 더 잘 지킬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작가님의 말을 들으니 제가 흡연하지도 않았는데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 더 해주신 말씀이 한국은 발코니에서도 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윗집에서 화를 내며 큰 싸움이 벌어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엄마가 담배를 피우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전 자부심 강한 프랑스인이지만 한국의 이런 모습들을 보니 프랑스보다 한국이 훨씬 성숙한 의식을 가진 선진국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이곳은 한국인 PD분이 추천하시는 맛집이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감자탕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자탕? 뼈로 만든 음식? 살아생전 처음 들어보는 메뉴와 요리명이라 아리송했습니다. 뼈로 만든 국이라니 어떤 음식일까? 호기심을 매우 자극했습니다. 기대를 잔뜩 가진 채로 음식을 기다리다 드디어 감자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보고 저의 표정은 기대에서 당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표정을 보고 PD님은 놀라지 말고 이거 정말 맛있는 음식이라며 웃으면서 강하게 추천해 주셨는데요. 제가 본 감자탕 모습은 이랬습니다. 커다란 냄비에 커다란 뼈들이 가득 차 있고 뭘 섞었는지 모를 빨간 국물색 그리고 처음 보는 이름 모를 풀들. 특히 낙엽처럼 생긴 것들을 잘라놓은 것을 보고 아니 이걸 먹으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공포 아닌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국 PD님은 귀엽다는 듯 웃으시면서 보기에는 이래 보여도 한국 사람에게는 아주 인기 있는 음식이라고 믿고 먹어보라고 하셨어요. 이 요리는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 중 하나로 돼지뼈를 사용하여 만든 국물 요리일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국민에게 사랑받아온 대표적인 국물 요리 중 하나라고 말이죠. 그리고 약해진 기운을 회복하는 데 효능을 가진 음식이라 고된 일을 한 날 한국인들 많이들 찾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포에 떨고 있는 저희를 안정시키고자 계속해서 감자탕의 장점과 얼마나 맛있는지를 직접 표현해 주셨어요. 감자탕은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고 특히 돼지 골반뼈에서 나오는 골수는 철분, 칼슘, 인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더라고요. 또한 감자도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영양 공급에 도움을 주는 음식이었습니다. 또한 감자탕은 뜨거운 상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특히 한국의 추운 겨울철에는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력적인 음식이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설명을 들었지만 익숙치 않은 비주얼에 선뜻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만히 지켜보던 한국 작가분이 살점을 발라내서 저희 접시 위에 올려주셨어요. 한번 먹어보면 더 달라고 할 거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거부하기에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발라주신 고기를 한 점 먹어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입 맛을 보았는데 저는 정말 실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고 망설이고만 있었을까요? 정말 너무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살코기가 어찌나 부드러운지 몇 번 씹지도 않았는데 입안에서 사라졌죠. 옆에 있던 동료에게 이거 은근 맛있지 않느냐고 물어보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저와 함께 왔던 미아도 언제 그랬냐는 듯 한국 PD님이 알려주신 대로 한 손에 뼈 조각을 당당히 들고 입으로 쪽쪽 소리까지 내면서 빨아먹고 있더라고요.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 모습을 촬영하고 싶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정말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어두워져 저녁 9시가 훌쩍 넘었더라고요. 하지만 길거리는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밝게 빛나는 밤거리에 그리고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에 저희는 눈을 빼앗겼어요. 프랑스에서는 조금만 어두워지면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밤거리는 좀 으슥해서 무섭기도 한데요. 한국의 밤거리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밤거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프랑스에 있는 동료들에게 전송했더니 엄청 놀라했습니다. 밤거리가 맞느냐며? 어찌나 호들갑을 떨던지 전 프랑스 사람인데
순간 제가 한국 사람이 된 것처럼 으쓱하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다들 빨리 한국에 오고 싶다며 빨리 더 많은 한국 사진을 보여달라고 어찌나 밤새 귀찮게 하던지 한국에서 마지막 밤을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설명하느라 잠을 몇 시간 자지도 못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밤에 혼자서 돌아다닌 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길을 걷다가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심지어 묻지마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생활을 하던 저에게 한국에서의 밤거리 산책은 정말 인상 깊은 추억이었습니다. 그렇게 인터넷에 있던 수많은 한국의 잘못된 정보의 실체를 알고 나니 한국은 정말 매력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지내고 다시 돌아간 프랑스에서의 삶이 지옥처럼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저와 함께 갔던 미아도 그건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희는 한국으로 이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 인터넷으로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정말 너무 좋아졌거든요. 한국 남자분들의 친절함도 매력적이었어요. 앞으로 정말 한국에 빠져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럼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미녀 작가들이 인터넷에서 본 한국에 대한 루머에 대한 오해를 풀고 오히려 한국을 좋아하게 되어 이민 준비까지 하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다음은 좀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유노 코레아였습니다.